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시토크 2021 발표를 맡은 송창한, 김상규, 유혜선입니다. 먼저 하시코프의 커뮤니티 이벤트인 하시토크 2021의 발표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테라폼 프로바이더로서 제공하는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프라를 만드실 때 아직 웹UI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쉽고 간편한 인프라 자동화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정시 퇴근을 진심으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시 퇴근을 위해 실천 가이드를 알려주실 두 분을 모시고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로 근무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쉽게 풀어가면서 가장 쉽게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김상규님은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테라폼과 패커에 대한 개발을 맡고 계시며 클라우드 자원에 대해서 쉬운 인터페이스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소통자분이십니다. 유혜선님은 상규님과 함께 클라우드 개발팀에서 테라폼과 패커를 개발을 맡고 계시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성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석가분이십니다. 자,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자동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자동화. 자동화란 무엇이며 자동화가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화에 대해서는 사실 단어적인 의미로 접근했을 때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수행하고 IT 및 비즈니스 운영을 돕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왜 사용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소프트웨어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인프라에 대한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각자마다 개성 및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인프라 자원의 관리에 대해서 코드화로 한다면 더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할 수 있으며 항상 동일한 퀄리티의 인프라에 대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프라 수동 구성의 작업에 줄어들면서 사실 휴먼 폴트 또는 문제 발생 빈도를 낮출 수가 있으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라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프로비저닝에 해당하는 기능에 대해서 테라폼 또한 선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정말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정말 정답인 테라폼을 통해 인프라를 쉽게 코드로 프로비저닝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 발생되는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향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300개 넘는 퍼블릭 클라우드 및 온프리미스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서 인프라 프로비저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유저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구성으로 일관된 테스트 및 스테이징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서 프로비저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결과가 확인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사실 여러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은 리소스가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사용하던 리소스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버 관련된 리소스에 대해서는 서버 인스턴스에 대한 리소스 및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로드 밸런스, 그리고 나스 볼륨 및 다양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리소스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VPC, 즉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VPC 리소스 및 VPC와 관련된 리소스, 그리고 라우트, 그리고 VPC의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ACL 및 ACG 등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리소스에 대한 목록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표기된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IaaS 상품에 대해서 리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180개가 넘는 여러 상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많은 사용 및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테라폼을 언급하기 앞서서 갑자기 왜 페이커 페이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사용자가 패커를 이용해서 내 서버 이미지를 생성을 자동화하는 것을 제공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패커를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고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애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버그 패치,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이후에 기존의 수적압으로 이러한 서버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다면 이제 패커를 활용해서 쉽게 서버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바로 템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버 템플릿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아래에 패커 프로젝트에서 사실 제공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들이 사실 저희 서버 템플릿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내용이며 파란색 부분은 선택이며 좀 더 설명드리자면 VPC 넘버와 서버넷 넘버는 만약 서버넷 넘버가 안 적혀 있는 경우 VPC 넘버의 퍼블릭 서버넷이 선택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님, 혹시 저희 서버 템플릿에 대한 예제를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먼저 앞서 창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이 패커는 자신의 서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 이미지를 템플릿화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버전과 플러그인의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 코드와 같이 입력하게 되면 하시코프의 레포지토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플러그인을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스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운영체제, 서버 스펙, 리전 등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해당 코드에서는 현재 리눅스 64비트에 CentOS 7.8 버전 운영체제를 설정하고 있고 서버 스펙은 4코어의 메모리 8기가, 스토리지는 50기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커에서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사전에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아파치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해 놓으면은 해당 이미지를 통해 생성되는 서버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빌드 명령을 통해서 서버 이미지에 대한 ID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D 값을 통해서 테라폼에서 서버를 생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버 이미지에 가보면 이미지가 실제로 저렇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또 하나 더 사실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패커에 대해서 웹UI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 이미지 빌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히 OS 이미지 선택 후 다음 자신이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서 선언만 한다면 간편히 패커를 통해
서버 이미지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사실 많은 트렌드가 사실 개인화에 대한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딱 맞는 서버 템플릿을 통해 앞서 만든 서버 이미지를 토대로 서버 템플릿을 하였다면 이제 그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규님, 이제 저희 테라폼 리소스에 대해서 어린아이도 손쉽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사실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규입니다. 어, 먼저 그 테라폼을 통해서 VPC를 생성을 해서 이제 서버를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잠시만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작성할 이제 데모는 이제 그린 것 같고요. VPC를 사용할 경우 이제 기존의 IDC 네트워크 환경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마 개인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제에서는 이제 한 개의 VPC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과 퍼블릭 서브넷을 각각 생성을 할 거고요.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인터넷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트 게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보안을 중요시하는 와스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이제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제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통 이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서버를 위치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자주 쓰이는 변수들을 이제 베리어블을 통해서 이제 설정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자주 쓰이는 문자나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타입을 명시할 수가 있는데 디폴트 값을 설정할 경우 이 타입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게 되고, 버전은 명시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 앤 클라우드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인증 정보랑 리전 그리고 VPC 설정을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포트 VPC를 true로 해야지 VPC 환경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VPC를 생성할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솔의 UI를 테라폼 코드로 옮길 경우 이제 위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VPC명을 이제 이전에 설정했던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VPC 허시토크가 들어온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VPC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다 블록을 통해서 IP의 주소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예제에서 10.0.0.0에 16비트로 설정을 해서 65,000개 정도의 주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때 이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VPC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라우트 테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ACL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 요소들은 이 아래 코드들을 통해서 각각의 아이디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브넷을 생성하기 전에 그 네트워크 ACL을 설정할 건데요. 서브넷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ACL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각각의 네트워크 ACL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본 예제와 같이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VPC 넘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각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VPC 아이디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를 사이다 서브넷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함수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생성했던 이제 퍼블릭 서브넷
네트워크 ACL의 ID를 참조를 하였고요. 서브넷 타입은 이제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각각 설정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다 블록의 주소 범위가 퍼블릭과 차이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ACL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을 참조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설명했던 사이더 서브넷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리픽스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사이다의 이제 추가할 비트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의 그 넘버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Pv6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나트 게이트를 추가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그 외부 인터넷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OS 업그레이드나 외부 API 호출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나트 게이트를 생성을 해서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VPC 넘버를 설정을 하고 이제 존을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우트 테이블의 라우트 설정을 이제 그림과 같이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전에 저희는 이제 VPC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었던 이제 디폴트 프라이빗 라우트 테이블 넘버를 넣었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사이드 블록과 이제 타겟 타입 그리고 타겟 네임 넘버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ACG나 네트워크 ACL 등 보안 관련한 설정들이 더 남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서버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생성하기 전에 어떤 OS를 CentOS나 우분투, 윈도우즈 등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서버 이미지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버를 생성하기 전에 이제 로그인 키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퍼블릭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서브넷 아이디를 참조를 하고, 이전에 패커에서 생성되었던 서버 이미지 넘버를 넣을 경우 이제 패커에서 생성된 이미지로 생성이 될 거고요. 서버 프로덕트 코드 같은 경우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의 스펙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생략할 경우 최소 사용으로 생성이 됩니다. 프라이빗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을 참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저희가 조회했던 데이터 서버 이미지에서 0번째 이제 값을 가져오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상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장은 사실 제목과 같이 사실 숨겨진 툴팁 부분입니다. 이스터 에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님 혹시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 그 숨겨진 툴팁이 제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 좋은 것들은 사실 같이 공유하는 게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툴팁이라기보다는 제가 테라폼을 처음 사용하면서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조회할 때 저희가 이제 서버를 생성할 때 이미지들을 조회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들이 처음 조회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리스트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운영체제를 선택하고 그런 스펙들을 정의해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소스의 필터 기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코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서버 이미지를 조회할 때 필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CentOS 버전을 이제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이제 다른 이제 필터 사용 사례인데요. 이 서버 프로덕트를 조회할 때도 자신이 맞는 서버 스펙을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참조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CPU의 수 그리고 메모리의 사이즈를 이제 필터를 통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네네. 보면은 이제 CPU 카운트가 이제 CPU 수가 2개인 프로덕트 코드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가 8기가인 프로덕트 코드를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이 데이터 소스를 참조해가지고 서버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상규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리스트를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필터링을 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로 필터링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운트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똑같은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만약에 3개를 생성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카운트를 이용해 주면은 중복된 코드 없이 서버를 3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테라폼 저희 엔클라우드의 테라폼 서버에 이제 서버가 3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공유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토크 2021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저희의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내년에 하시토크에서 시즌 2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시코프 커뮤니티 포럼, 하시코프 사용자 그룹,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자 그룹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다면은 그걸 공유해 주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